어제 우리 증시의 하락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밀려난 증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종합금융사의 대규모 매도 때문이다. 아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안 좋지 않았느냐.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조금 더 짙게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혹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 때문이라고 딱 잡아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시장 분위기가 다소 어두워졌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장 금요일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찾을 수 있을지 오늘장도 저희와 함께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대강이 만났습니다.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이 중국 방문이 시작이 됐고요. 6일부터 9일까지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 여러 중국의 핵심 고위급 인사와의 연쇄 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특히나 이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중국의 스탠스가 다소 좀 날선 듯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이번 회담, 이번 방중에 이 미국 측에서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방문을 앞두고서 지난 3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반도체의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선언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또 즉각적으로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 꺼내든 카드는 뭔가 당근이라기보다는 채찍, 이런 반응 속에서 과연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재무부 장관 방문을 앞두고서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기 회복을 원한다면은,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은 여기에 방법이 있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실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사설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설에서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가지 요목조목 보자면은요. 가장 첫 번째로는 관세 철폐를 들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가 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철폐하라 이거고요.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철회를 하고, 다음으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완화, 그리고 다른 나라와 기업에 대한 대중국 압박 요구 중단, 마지막으로는 중국 기업의 권익 보장까지 총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중국에서 들어달라는 6가지 요구가 아니냐, 시장에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협상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부터 9일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그 결과가 나올 테고요. 그 부분이 또 반영이 될 텐데요.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쪽 광물 자원과 관련된, 자원 정쟁과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히토류 쪽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동국 RNS 있고요. 세토피아와 또 페라이트 쪽에 삼화전자까지 히토류, 페라이트, 그리고 갈륨, 게르마늄 이쪽 광물 자원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뉴스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윤석열 정부 쪽의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카르텔과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라면서 해외에서의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해외 일정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나토 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연이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오염수 논의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폴란드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14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바로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함께 하고요. 여기서는 나토 회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퍼시픽 4개국 AP4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의 정상회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기대 요인으로 3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국제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공급망 협력 확대, 마지막으로는 부산 엑스포 이 유치 전에 조금 더 외교적인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3가지를 기대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이 다시금 또 수면 위로 올라올 만한 가능성이 있고요. 후발주자로 분류되는 다산 네트워크스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됐던 데모산부토건,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을 비롯한 건설 중장비 업체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릴 수 있고요. 국고까지 묶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관련해서 이미 폴란드에 우리의 방산 수출을 이미 이룬 바가 있죠. 이 부분이 조금 더 연장되지는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도 좀 봐야 될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까지 대표적이고요. 평화산업도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SNS가 등장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이 페이스북의 CEO가 만들었고요. 스레드입니다.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SNS, 현지 시간으로 6일 출시가 됐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00개국에 동시 출시됐습니다. 출시하고 나서 반나절 만에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도 한번 다운을 받아봤는데요. 일단 UI,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인스타그램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데이터를 좀 가져와서 쉽게 가입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을 했고요. 그렇다면 인스타그램과는 무엇이 다르냐,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인스타그램에서는 아무래도 텍스트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텍스트 500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좀 접목시켜놨다고 해야 될까요? 사진 5장 올릴 수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5분 이내로 된 영상을 또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쪽지를 주고받는 기능,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이 스레드에서는 메시지 기능이 없습니다. 쪽지 보내는 기능이 없고요. 이 트위터를 겨냥을 해서 만들어진 SNS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돌풍을 일으킨 것처럼 이 스레드가 또 한 번의 돌풍, 그리고 또 트위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메타와의 접점이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묶어봤는데요. 이 와이즈버드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데이즈, 비트나인, 스코넥, 유프렉스 종목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한 번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만약에 오른다면은 이 메타와의 접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앨런 머스크, 이 테슬라 CEO의 중국 사랑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이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지만은 앨런 머스크와는 상당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중국의 행사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2023년 세계 AI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요. 축하 영상 같이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간 내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상태에 매우 근접했고 미국 도로 테스트도 마쳤다. 따라서 연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력에 여전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은 중국은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잘 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해당되고 중국이 강력한 AI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 라면서 중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묶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는 에이테크 솔루션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 라닉스도 근래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죠. 인포뱅크, 그리고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까지 묶어봤습니다. 어제는 완성차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했는데 자율주행까지 매기가 번져나가진 못했거든요. 이 뉴스에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오늘 일정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밀렸습니다. 이유는 고용이 너무 좋다는 건데요. 노동시장이 과열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용은 참 좋아도 문제고 나빠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간밤에 나왔던 6월의 민간 고용 그리고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7월 이달 말에 있을 FOMC 금리 인상은 더욱더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지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보자면은요, 이 전기차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리비아는 생산량 얼마 전에 발표하고 3거래일 연속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결함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주가 다소 밀렸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종목 대체로 하락했고요. 중국의 기술주들도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